네, Q60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Q60의 세단 버전 Q50을 또 저희가 나란히 준비를 했습니다. 나란히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극명하게 차이를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이 Q60과 Q50 쿠페와 세단이라는 명확한 성격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 딱 보시기에도 차 높이가 벌써 Q60 쪽이 훨씬 더 낮죠. 이것부터도 벌써 차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앞으로 가보시면 코의 높이도 다릅니다. 지금 Q60 쪽이 거의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되는 반면에 Q50으로 넘어가 보면 한 2, 3cm 정도 Q50 쪽이 코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Q60이 훨씬 더 노면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60에는. 하지만 50에는 그게 없죠. 이 50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나온 인피니티 컨셉트 카드를 보면 이런 요소가 있었는데, 이 Q60이 나중에 나온 만큼 그 컨셉트카의 디자인 요소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센서 Q50은 지금 범퍼 하단에 들어가 있는데, Q60 쪽은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 편이 조금 더 그 최신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은 물결 치는 모양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매를 보시면 이 Q60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앞트임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선이 쫙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Q50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눈매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죠. 물론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Q60 쪽이 훨씬 더 차체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도 지금 얘는 입을 담은 모습인데 반해서 얘는 좀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으르렁대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입을 가지고 있고요. 방향지시등도 위치가 다르죠. Q50은 지금 여기가 방향지시등인데, Q60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선, 주간주행등이 하얀색으로 켜져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시면 전체가 주황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훨씬 더 최신 스타일이죠. 이 캐릭터 라인도 또 차이가 나요. Q50은 캐릭터 라인이 지금 앞바퀴 위쪽에서 스르륵 나타나서 쭉 가다가 엉덩이가 시작되는, 뒷바퀴 앞에서부터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Q60은 훨씬 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위에서 스르륵 나타나는 캐릭터 라인이 쭉 가다가 이 뒷바퀴 위까지, Q50은 여기, Q60은 여기, 한 요 정도 더 뒤에서 캐릭터 라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만져보면 이 꺾이는 정도를 R값이라고 하거든요, 레디우스. 그래서 Q60 쪽이 훨씬 더 날카롭게 면을 꺾어 놓으신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면을 꺾으면 이 밝은 곳과 어두움의 경계가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휠도 지금 Q60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Q50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스포츠카다운 그런 모습을 잘 신발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앞바퀴 뒤로 가보시면 이 3.0T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Q60이 레드 스포츠 트림 한 가지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보닛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을 상징하는 S3.0T라는 배지가 달려있는데, 반해서 Q50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 BMW의 에어브릴더처럼 그 뭔가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줄 것 같은 그런 에어브릴더가 달려있는데, 기능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드 스커트도 Q50 쪽은 약간 심심하게 생긴 반면에 Q60은 뭔가 주름을 쫙 잡아서 노면에 더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잘 주고 있죠. 자, 사이드 미러도 다른데요. 얘는 이 사이드 미러가 A필러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지만 Q60은 최신 스타일이죠. 요즘 이런 차들을, 이런 디자인을 많은 브랜드들이 쓰고 있는데, 플래그 타입을 적용을 해서 훨씬 더 날렵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인피니티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 초승달에서 영감을 받은 이 C필러. C필러도 Q50은 되게 꺾임의 정도가 완만한데 비해서 Q60은 상당히 날렵하게 뒤로 확 누워져 있죠. 이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를 할 때 이 옆창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앵글을 텀블 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성능을 과시하는 그런 차일수록 텀블 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하지만 텀블 홈을 많이 주면 이 실내 공간이 특히 헤드룸이 많이 침해를 받잖아요. Q60과 Q50을 비교해 보시면 Q50 쪽이 훨씬 더 텀블 홈이 고추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실내 공간은 얘가 좋지만 겉으로 봤을 때 스포티함은 Q60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이번에는 이 Q60과
Q50의 엉덩이를 비교해봅시다. 먼저 Q50을 보시면 트렁크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문 자체의 크기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실용성을 챙긴 그런 세단의 엉덩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짐을 손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Q60을 보시면 상당히 문이 작죠. 그래서 이 실용성보다는 멋을 더 챙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트렁크 모서리를 봐도 502에 비해서 Q60이 훨씬 더 이렇게 쫙 면을 집어놨거든요. 그래서 날렵하게 날카롭게 공기를 이렇게 딱 끊어낼 수 있는, 와류를 줄여주는 그런 모습의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문의 면적이 훨씬 더 작아졌기 때문에 덕분에 이 범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60 쪽이 502에 비해서 훨씬 더 업된,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한 그런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빵빵하고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이 머플러 팁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닛산 인피니티 모델들이 배기량에 비해서, 힘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된, 훨씬 더 큰 그 머플러 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승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하곤 했었는데, Q50도 상당히 크죠. 하지만 Q60은 이 그 큰 크기에다가 멋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그 머신건의 총구를 보는 듯한 그런 상당히 멋있는, 신경을 많이 쓴 머플러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Q60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광 기자님, 딱 봐도 전형적인 인피니티의 디자인이죠. 아주 익숙해요. 조금 오래돼 보이죠, 한눈에 봐도. 아주 익숙해요. 인피니티가 오래전부터 이 디자인을 고수를 하고 안 바꾸고 있는데, BMW 시승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최대 경쟁자인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고급스러움도 더하고 첨단 느낌도 엄청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BMW는 아직 큰 틀을 안 바꾸고 있다. 근데 인피니티랑 BMW랑 다른 점이 뭐냐면, BMW는 그 큰 틀을 안 바꿨지만 그 와중에 뭔가 기능도 더하고 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장비 하나하나 다 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늘 똑같아 보여도 정작 쓰는 데는 크게 기능적인 불편함은 없단 말이죠. 약간 말이 웃기긴 한데,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벤츠는 최신 요즘차, 네. BMW는 최신 옛날차. 네. 그리고 얘는 옛날차. 그러니까 얘는 BMW랑 다르게 겉에서 봐도 구식인데 실제로 써봐도 구식이니까, 네. 조금 이건 좀, 이런 부분은 되게 실내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표현을 좀 달리하면 말이 구식이지, 네. 좀 유행이랑 안 맞는다는 표현으로 좀 완화해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어떻습니까? 그 센터페시아 모니터 가운데 이렇게 딱 박아놓고 플로팅 타입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쫙 긴 선들은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써가지고 네. 실제보다 차가 좀 더 낮고 네.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추구를 하는데, 네. 얘는 이렇게 지금 운전석하고 동승석하고 공간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 네. 큰 센터페시아 토너를 가운데 놓고 네. 공간을 좌우로 분리하는 그런 네.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 유행이 아니어서 그렇지 네. 요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꼬집고 싶은 건, 네. 아까 박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장비 하나하나들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되면 거기는 정말 특히 계기판 보세요. 계기판도 요즘 나오는 네.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 네. 지금 얘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1, 2년에 나온 이런 네. 차들을 보면 대부분 풀 LCD로 하거나, 쓰죠. 그죠? 네. 풀 LCD로 하거나, 네. 풀 LCD 그 요즘 계기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요. 막 바뀌고 막확 바뀌고. 네. 막 그 시동 걸면 확 네. 반겨주고 네. 현란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냥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띡 두 개 박아놓고 네. 가는 가운데 뭐 유량 게이지랑 네. 수온 온도 이런 거 다 바늘이에요 그냥. 네. 요런 거 디지털로 섞어놓거든 다른 차들. 그러니까요. 물론 가운데 그 풀컬러 LCD가 있긴 해요. 근데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영역이. 맞아요. 섞어놓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것도 약간 나이가 느껴지고 또 더 나이가 느껴진 데가 있죠. 네. 아, 여기가 지금 컨트롤. 인터치. 인터치 컨트롤. 네. 이름이 그거 제규어랑 비슷해, 제규어 랜드로버랑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는데, 그죠. 걔네들이 인 컨트롤 터치 프로, 그다음에 뭐 두 개 그다음에? 있으면 프로 듀오 뭐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걔네들 이제 걔네도 2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컨트롤 네. 터치 프로 듀오. 네. 아 길다. 이건 정말 인피니티에서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되게 Q50이 나왔을 때 당시에 네. 되게 내세웠던 기술인데, 네.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008년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사실 뭐 오래됐다고 마냥 뭘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면 터치 감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빠르지 못하고 터치 느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이게 뚜뚜뚜 끊겨. 그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터치폰 쓰는 그런 느낌이고. 그 전지전능 뭐였죠? 전지전능이 뭐야? 갤럭시 처음에 나온 거 전지전능. 전지전능 T 옴니아. 그리고 이 아래쪽 모니터랑 위쪽 모니터랑 나눠져 있는데, 이 기능 자체도 뭔가 좀 약간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 기능이 여기 있었나 헷갈리는 것도 있고 막 여기 둘 다 들어가 있는 기능도 있고 막 그래서 여기서 하면 여기도 되고 네, 그런 것도 막, 있고. 막 기능들이 막 꼬여 있고 그래요. 참 그 기능이 어디 있었더라 막 찾아야 되고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이보다 옛날에 있던 그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얘 이 위쪽 모니터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 아래쪽 모니터가 추가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없는 거를 끼워 넣다 보니까 약간 더 되게 혼란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좋은 건 뭐냐면 네. 운전하다 이제 내비를 위에다 띄워놓고 네. 여기 디스플레이 버튼 한번 누르면 이제 PDI 센터에서 음. 그러니까 닛산 코리아에서 추가로 다른 네. 아틀란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비를 띄워둔 상태에서 이렇게. 공목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 아니면 뭐 다른 기능을 불러서 쓸 수 있죠. 근데 요즘 모니터 하나 가지고도 그런 기능 충분히 편하게 쓸 수 뭐 있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빼서 양쪽 분할 화면을 쓴다든가 그런 거 되게 잘 하잖아요. 전혀 브랜드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건 두 개 가지고도 약간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 열선 버튼 같은 경우에도 공조 버튼 다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열선 버튼도 이런 데다 끼워 넣는 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얘도 Q50처럼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개선이 안 돼 있어요. 네, 열선이. 근데 다만 최근에 나온 인피니티 QX50이라는 SUV가 네. 있는데 걔는 이게 제자리로 갔더라고. 아, 우리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시승기 보고 보신 것 같더라고. 아 우리 세승기 이거 보고 있어서 잘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사 직원들 일본말로 해야 되나? Could you please?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와 이걸 보면 음. 과거의 독일차 같아요. 옛날 음. 독일차들 수납 공간이 이딴 식이었거든요. 네. 이건 도대체 뭘 넣으라는 건지 왜 달아놓는 건지 아! 모르- 동전 그렇죠. 동전 같은 거 넣으면 되겠네. 근데 요즘 동전 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하이패스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납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근데 벨벳 처리해가지고 동전 넣어놔도 이렇게 딸가락거리진 않겠다. 그렇네요. 기어 노브. 이것도 되게 전통적 좋은 말로 합시다. 전통적이네요. 트레디셔널 합니까? 트레디셔널한 예. 기어 노브네요. 요즘에도 스포츠카에도 이런 방식 잘 안 쓰죠 요즘에는. 그쵸, 요즘 이런 모양. 보면 이런 거, 음. 요런 정도 이렇게 뭉치 있잖아요. 네. 비행기 그 스로틀 네, 노브 그런 같은 느낌. 거. 네.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는 네. 그런 방식인데 얘는 PRND 드드드득 오르내리는. 약간 아날로그에 또 가까운 그런 방식이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조그 다이얼이 있는데 얘는 뭐 별거 없어요. 뭐 되게 아이드라이브를 닮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래쪽에는 안 되고 또 위쪽만 조그 다이얼은 위쪽만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은 메뉴로 가서 터치, 네, 터치요. 그다음에 위쪽은 터치, 얘 터치돼요? 네, 터치되고 예, 터치 조그 혹은 다이얼. 요거 다이얼.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스위치. 있고요. 네. 컵홀더 두 개 있고 컵홀더는 좀 많이 붙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두 개인 게 그리고 아니에요. 컵홀더 주변에 요 패턴이 지금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도 소재 부분에서는 나름 또 최신 모델이라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긴 해요. 이런데 뭐 도어 트림에 만져봐도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여기 네, 이런데도 뭐 푹신푹신하고 여기는 글로우 여기는- 박스인데도 푹신푹신해요. 네. 네. 이런데도 푹신푹신하고 도어트림도 그렇고 네, 되게 다 푹신푹신하고 소재 자체는 프리미엄 모델답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본 패턴 같은 것도 되게 센스 있는 마감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알루미늄 실을 꼬아서 만든 음. 그런 패턴 같기도 하고 상당히 네. 독특하죠. 음. 보통 뭐 검정색에서 흔해 빠졌을 텐데 네. 은색이어가지고 상당히 독특하고 그 Q5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네. 이제 좀 노티나는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나름 쿠페니까 되게 그리고 또 얘는 시트가 그 세미 아닐린 시트가 들어갔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세미 아닐린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때 레인지로버 출시 행사 갔을 때 그때 세미 아닐린 가죽을 썼다고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세미 아닐린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그 세미 아닐린이라는 게 가죽 마감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보통 종류가 일반적으로 아닐린이 있고 세미 아닐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피그먼트라는 방식이 있대요. 그 뭐 코팅이나 이런 거 잘 안 입힌 그 천연 가죽 느낌의 그대로의 가죽을 말하는 거고 네. 피그먼트라는 게 코팅을 되게 많이 입힌 그런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마감 방식이래요. 그건 좀 레자 느낌 많이 나겠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 아닐린은 말 그대로 그 반 아닐린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약간 피그먼트보다 코팅을 하긴 했는데 피그먼트보다 되게 코팅층이 아주 얇아가지고 네, 그게 뭐가 좋냐면 그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팅 처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기스나 이런 그런 데 되게 약하대요. 흠집 방지에. 좋긴 한데 느낌도 좋은데 근데 이 시트는 사람이 계속 안고 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자동차 시트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내구성이 중요하니까
그 세미 아닐린 시트를 써서 세미 아닐린은 약간의 코팅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구성이랑 그 가죽의 질감을 모두 다 살린 처리가 그 세미 아닐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나름 좋은 가죽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세미 아닐린보다는 나파 가죽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나파도 똑같이 그 처리 네. 방식의 이름이죠. 네. 네. 그렇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럼버랑 지금 네. 볼스터도 조절이 된다고 해요. 럼바가 그 높낮이는 안 되고 네. 튀어나오기만 하고요. 네. 근데 난 튀어나온 것만 해도 내 차가 없으니까 네. 이거 장거리 여행할 때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Q60의 성격 자체가 되게 하드코어한 스포츠카보다는 GT 쪽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럼바는 가격도 그렇고 절대 네. 배터리면 안 되는데 챙겨뒀어요. 네. 보통 이렇게 그 운전석 조절하는 스위치를 뚜룩 모아놓잖아요. 네. 의자 모양에다가 이렇게 원 다이얼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얘는 딴 거 등받이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볼스터 조이는 스위치만 앞에 따로 놨어요. 이건 좀 특이하네.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 스피커가 들어갔죠. 몇 개죠? 이게 스피커가 13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 들어봐도 우리가 물론 보스니까? 들어봤지만 네. 안 들어봐도 아 이런 소리겠구나 네.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 좋아요. 네, 좀 개인적으로. 둥둥거리는 좀 중저음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에 친한국적인 네. 소리를 가지고 있죠. 네. 이번에는 뒤로 가볼까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어허. 손잡이가 어. Q650이랑 좀 다른 게 이 손잡이가 다르네. Q50 때는 이렇게 손을 넣는 포켓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네. 쿠페잖아요. 문 길이가 Q50보다 1.5배는 더 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으면 닫을 때 힘들지. 힘들어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네. 당기면 되잖아요. 네. 문도 지금 엄청 육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 지금 더 그 쿠페에 맞는 네. 손잡이를 갖췄죠. 그리고 저희 뒷좌석 가기 전에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누가 가나? 네. 난 가기 싫거든 사실. 뭐 맨날 내가 가는데 뭐 그래요? 사람들께 내가 형이 할게요. 가실래? 왜 갑자기 시승기 찍으니까 대인배처럼. 네, 형 빨리 타시죠. 아이고. 솔선수범 이광환. 근데 네. 내가 여러 쿠페를 네. 뒷자리에 앉아봤지만 네. 요 정도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등받이 접는 레버가 있고 네. 그 옆에 조그마한 버튼 하나 있거든요. 네. 얘를 하면 시트가 전동으로 뒤로 밀어주는군요. 네. 그리고 내릴 때는 얘를 당기고 앞으로 한 다음에 또 네. 누르면 앞으로 가죠 이제. 안 가는데? 이걸 아까 해보니까 문을 열어야 앞으로 가더라고요. 진짜요? 네. 문을 연 상태에서 하면 앞으로 이제 가요. 가네. 네. 보통은 이제 네. 운전자가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뒷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이대로 놓고 네. 제가 아까 앉아있던 상태로 네. 의자를 뒤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간은 어때요? 공간은 대답 말고 제가 행위로 보여드릴게요. 행위 예술로. 자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학으로. 쿠페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네요. 디자인을 위한 희생이죠 뭐. 그죠. 근데 그 지붕 라인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저도 지붕 라인 날렵하고 머리 공간 없는 게 더 좋은 게 내가 탈 건 아니거든. 그리고 쿠페가 멋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뭐 요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좀 괜찮은 건 뭐냐면 이 무릎 공간이 오. 제가 그 앞에 운전석 찍는다고 등받이를 의자를 정말 뒤로 많이 물려놓은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먹 하나가 더 하나 들어가네요. 반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금 얘가 뒷자리 무릎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받이를 막 파놓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멋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한 개 반 들어가요. 한 개 반. 네. 그 정도면은 쿠페 치고 되게 여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4 시리즈랑 비교해봐도 길이랑 휠베이스가 각각 한 40m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0mm면은 무릎 공간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얘가 더 긴 거죠. 네. 이거 빼고는 머리 네. 공간 빼고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러고 누워서 앉으면 갈만하겠는데. 요염해. 뒷자리 편의 장비는 팔걸이가 있네요. 팔걸이 있고요. 네. 컵홀더 있고요. 네. 옷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인피니티 Q60 트렁크를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버튼을 꾹 누르시면 열리는데 입구는 좁습니다만 실내는 예상보다 넓어요. 그래서 인피니티가 밝힌 트렁크 용량이 340ml인데요. 저쪽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골프백처럼 긴 짐도 가로로 한 개를 넣을 수가 있군요. 골프백이 들어가는 스포츠카라니 뭐 이 점은 충분히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여기 달려있는 고리 있죠? 얘를 당기시면 이렇게 2열 등받이까지 홀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골백을 이렇게 세로로도 2개까지 충분히 넣으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바닥을 들추시면 아래에는 뭐 이런저런 공구들이 들어있습니다.
Q60이 지금 2세대 모델이에요. 네. 옛날에 2008년도에 나왔던 인피니티 G7 아니 G37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G37 제네시스지. G37 쿠페도 있고 그 하드탑 컴포터블 모델도 있고 그랬어요. 네. 좀 오래됐죠 이제. 네, 그래서 오래됐죠. 그 당시에 G37 쿠페라는 모델이 있었고 네. 또 2013년도에 인피니티가 장면법을 싹 바꿨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Q 그리고 네. QX 그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숫자를 붙이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장면법을 싹 바꾸는 바람에 네. 그 당시에 있던 G37 쿠페가 Q60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이제 그게 1세대 Q60이 셈이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2016년도에 나온 2세대 Q60이죠. 네. 일단 지금 엔진이 3리터 V6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405마력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48.4 들어가고 엔진에는 지금 자동 7단 변속기가 물려 있어요. 네. 공차 중량이 1,800kg 그리고 공인 복합 연비가 9.6 km/L고 전륜에는 WC1이고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서스펜션 구성만 봐도 일단 달리기용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럼 저희 엔진부터 한번 알아보죠. 지금 VR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때까지 그 VQ 엔진 달린 차들 꽤 탔었잖아요. 닛산에 몇 대 탔었죠. 패스파인더도 VQ 엔진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저 혼자 타고 왔던 맥시마도 그렇고 네. 뭐 널리 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VR 엔진은 그럼 VQ의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제일 최근까지 진화한 모델이 이제 VR 엔진이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도코다이 할 때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VQ를 기본으로 네. 미러보어 코팅 뭐 이런 기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출력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예전에 VQ 엔진이 달린 모델들을 타면서 했던 네. 말 뭐죠? 그 회전 질감에 대해서 이러면서 제가 칭찬을 칭찬했던 했었죠. 게 네.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얘는 레드존에 7,000에서 시작하거든요. 올. 보통 한 높은 게 6,500 아니면 6,000에서 시작하는데 네. 얘는 지금 7,00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레드존에 이르렀을 때의 네. 고속 회전 질감 네.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와중에 그 박진감 이렇게 네. 들려오는 엔진음이 네. 그 VQ 엔진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얘도 그 VR 엔진도 VQ 엔진의 후손이 아니랄까. 네. 역시나 안정감 있는 박진감 있는 엔진 회전음을 들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수동 모드로 놓고 네. 자, RPM을 띄워보면 네. 되게 엔진음이 호쾌하네요. 네. 지금 6,500 RPM이거든요. 지금이. 엔진음 자체는 엔진음 자체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데 네. 배기음이 살짝 심심해요. 맞아요. 우리 어제 방금도 밟았을 때 엔진음 웅 하는 건 들리는데 뒤에서는 뭐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저도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 배기구 되게 멋있게 생겼다고 형님 뭐 닮았다 그랬죠? 뭐 머신건에 머신건. 총구? 머신건 닮았다고 했는데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는데 뭐 딱히 뭐 세팅된 배기음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일반 세단에서 밟을 때 그 공기 빠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서 Q60이 네. 되게 막 하드코어한 스포츠카보다는 GT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계속 엔진은 방방되면 약간 피곤하거든. 고속 주행할 때, 장거리 주행할 때. 네.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엔진음만 살려놓고 네. 이렇게 배기음 같은 방방되는 소리는 일부러 죽여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소리가 나온 김에 네. 뭐 다른 소음까지 짚고 넘어가자면 네. 지금 저희가 90km, 100km거든요. 네. 지금 터널이긴 한데 제가 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속도로 달려보고 새벽이면 조용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소음을 봤을 때 뭐 풍절음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풍절음도 지금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근거가 뭐냐면 얘가 디자인상 네. 공기저항계수가 0.28이에요. 보통 세단이 0.3 몇 막 이러거든요. 네. 3.5 뭐 3.3 뭐 그러거든요. 네. 근데 0.28이면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그런지 풍절음 같은 거 별로 안 느껴지고 지금도 유리를 봐도 이중접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양쪽 유리가. 그런데도 풍절은 말씀하신 대로 잘 없는 것 같고 노면 소음도 지금 고속도로 같은 도로 환경인데 썩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노면 소음도. 그래서 일단 엔진음 자체도 이렇게 살살 달리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왕 할 때만 들리지. 근데 네. 그 소음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는 들려주고 네. 듣기 거북한 소음은 걸러주는 GT카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이제 여러 2차 저차 타다 보면 의자 좀 높여놨네 하고 맨날 이렇게 낮추잖아요. 네. 그리고 더 되게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렸더니 이미 가장 낮춰진 상태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데 하고 네.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네. 그 무릎 굽혀진 각도 맞아요.
그냥 앉아있는 느낌이 세단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앉아봐도 지금 무릎이 꽤 많이 굽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랑 시트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시트 엉덩이 높이랑. 그죠? 오히려 G70이라든가 스팅어 때는 탔을 때 제가 딱 처음 시트 쿠션 이렇게 딱 자리 잡아보고 와 이거 진짜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얘는 그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차를 밖에서 봤을 때 벨트 라인이 그렇게 낮은 차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뭐 벨트 라인은 최근에 나오는 스포츠카답게 높게 있는데 네. 타서 보면 낮게 있거든? 그건 그러네. 의자가 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붕도 낮은 차인데 의자가 높이 있으니까 머리 공간이 없죠. 그렇네요. 지금 여기 선루프가 있어서 그런데 네. 그냥 원래 지붕이랑 제 머리 사이에 콧날 하나, 그렇네요. 콧날 하나가 여유있게 들어가는 한 요 정도 있거든요. 그럼 키 되게 많이 크신 분들은 조금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달랑말랑하게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밟아보면 RPM을 좀 띄운 다음에 이렇게 네. 움찔움찔하잖아요. 오아이고야. 토크가 지금 얘가 48.4인데 그리고 405마력 담네요. 다소 페달을 좀 굉장히 거칠게 밟으면 항상 이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빵빵 찧어요. 움찔움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몸을 등받이에 꽉 밀착시켜주는, 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되는 네. 진짜 후련한 가속감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차 터보렉은 어떤가요? 터보렉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일단 요 정도 출력되면 네. 터보렉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새에 이미 그냥 기본 출력으로도 밀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자트코에서 만든 7단을 가져왔는데 자트코가 닛산 자회사인가요? 그쵸. 아. 뭐 토요타는 아이신, 닛산은 자트코, 현대는 현대 파워텍. 네. 그래서 지금 자트코에서 가져온 7단 자동 변속기를 썼는데 네. 뭐 요즘 8단이었어야 요즘 추세에 더 맞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요즘 최신 모델을 다 8단 넣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뭐 7단이어서 아쉬운 건 사실 별로 없고, 네. 그거보다 뒤에다 넣고 다니면 사실 변속이 이렇게 그렇게 빠릿빠릿한 건 아니에요. 큰 불만 없거든요. 네. 근데 기대보다 네. 지금 Q60이면 그 인피니티에서 제일 고성능을 자랑하는 모델로서, 그것도 스포츠 쿠페잖아요. 그죠?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아쉬워요. 그리고 변속 충격도 좀 있고, 네. 이 수동 모드에다 놓으면 네. 저 시프트 패드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딸깍 해보면 어떤 때는 뭐 괜찮게 반응하고 어떤 때는 좀 한 박자 느리게 반응. 지금도 그러네요. 한 박자 느리잖아요. 네. 이제 떨어지거든. 딸깍하고 그러네요. 다운 이제 다운 이제. 그리고 또 막 달리다 보면 어떤 데도 빨리 해요. 케바케야. 진짜 케바케네요. Q60이 성격상, 네. 포지션상 조금 아쉬워요. 옛날에 내가 Q50S를 타면서 네. 이렇게 기어 노브를 지금 운전자 쪽으로 딱 당기면 네. 위아래로 얘로 시프트 없다고 할 수 있거든. 아, 네네. 맞죠. 이 느낌이 옛날에 이렇게 그거는 미는 것도 아니고 당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슥 긁히는 느낌? 네. 이거 좀 느낌 별로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Q60은 이게 개선이 됐네요. 좋아요. 오. 느낌이 딸깍딸깍. 그 와중에 좀 기특한 건 수동 모드에다 놓고 차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거 봐. 어이구 여자친구랑 싸우고 짜증날 때, 그만 때려요. 짜증날 때 이렇게 하면 더 싸우겠는데? 오빠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빠 미쳤어 이러면서. 그러면 형이 드라마에서 한마디 하지. 차를 세운 다음에 때려. 아니야, 나 그렇게 강심장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언제 스포츠 모드로 놨지? 미안해. 이러고. 그 와중에 칭찬해주고 싶은 건 수동 모드에 놓고 이렇게 레드존을 때리면 네. 이제 한 7천 조금 넘어서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 와중에도 2단으로 바통을 넘겨주진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계속 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모드여서만 그런가 하고 스탠다드 모드에서 네. 똑같이 해보니까 그때도 넘겨주지 않아요. 똑같이 레드존 치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런 건 이제 그 운전자한테 네. 네가 변속해. 네가 고회전 끌어쓰고 싶은 모양이구나. 네가 변속해. 그래, 엔진에 불나면 너 손해지. 근데 아마 그 엔진 보호 시스템상 네. 그렇게까지 안 될 거야. 아이, 농담이죠. 형 그럴 걸. 진지충 등판했나요? 근데 변속기가 수동 모드에다도 그렇게 변속을 해보면, 네. 그리고 뒤에다 놓고 막 달리다 보면 그 변속 충격이 네.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의도된 설정이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충격이든, 기술력의 한계이던. 예. 네. 이 변속기 한계이든, 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이 Q60의 성격이랑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운전의 재미를 네. 북돋아주는 결과거든요. 네. 저희가 예전에 Q50S를 탔었잖아요. 네네. 세단 버전. 네.
그때 상당히 고성능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인상 깊었었는데 네, 세단은 세단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죠. 네. 되게 부드러웠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네. 이제 Q60을 타기 전에 그때 그 Q50의 좋았던 승차감을 기억하고 몰아봤는데 네. 훨씬 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50이랑 60이랑 성격 차이를 확 적었구나. 쿠페는 쿠페구나. 그리고 60을 타보면 이 스트로크 자체도 50에 비해서 훨씬 더 짧고 네. 더 꽉 조여진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내 구간 같은 거 달릴 때는 상당히 솔직하게 느낌을 전해주는데 반면에 이제 고속으로 가면 네. 같은 노철의 요면도 고속으로 네. 그걸 지나가면 훨씬 더 큰 충격을 오잖아요. 네네네. 그걸 소화해내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 GT카로서 챙겨야 되는 승차감은 딱 챙겨야 될 정도. 그 딱 마지노선 정도만 예. 챙겨놓고 예. 대신에 그 고속주행에서의 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 작스에서 Q60을 띄워놓고 아래 하체를 보면서 네. 그 암의 두께가 엄청 두꺼웠던 걸 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Q60을 저속으로 달 때는 왜 그렇게 두껍게 만들었지? 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속도를 높여보면 네. 왜 그 암들이 그렇게 두꺼웠으며 왜 그 암들이 그렇게 두꺼워서 이런 느낌이 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네. 지금 스탠다드로 놨었는데 스포트나 스포트 플러스에 놓고 네. 와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정말 하드코어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뿅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롤링이 조금 있긴 한데 잘 잡아줘요. 좀 코너도 고속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면 와인딩에서도 상당히 롤링을 잘 억제해 주거든요. 그건 아마 Q60의 자랑 DDS 네. 있잖아요. 네. 다이나믹 디지털 서스펜션. 그 그 전자식 댐퍼. 네. 그 댐퍼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엔진 출력이 넉넉한 만큼 네. 그 엔진 출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DS 말고 DAS, 다스도 있다면서요? 다스. 네.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말고. 그죠? 그냥 인피니티 다스. Q60 얘기를 하면서 다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방금 그 코너링, 롤링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거랑 맞물려서 지금 스탠다드 모드에 놓고 이렇게 해보면 여유롭잖아요. 그런데 난 장능장하네. 같은 이렇게 여유롭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스포트 플러스에 놓고 이렇게 해보면 훨씬 꽉 조여져 있네. 그죠? 네. 앞머리가 픽픽 돌아가요. 그렇네요. 이게 네. 시속 100km 기준으로 네. 스탠다드 모드가 0이라면 네. 스포트 모드가 4%, 네.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 모드가 12%. 12% 네. 이 반응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10%대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그래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네. 한 11.3% 빨라진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뭐가 달라졌네 정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확실히. 네. 근데 그 차이가 꽤 커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 민첩한 몸놀림을 네. 요구할 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단한 하체랑 맞물려서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면 이게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다. 모드에 그렇죠. 따라서 스티어링 휠 반응 바꿔주지, 엔진 반응 바꿔주지, 서스펜션 반응 바꿔주지.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Q60 좋은 차인 건 알겠는데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아요.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Q60에? 솔직히 빠졌어요. 네. 근데 네. 뭐 어떤 물건이고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구나.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별거 없습니다. 별로 욕할 없어요? 거리가. 뭐인데요? 일단 이 방향지시 등 레버 되게 네. 사소한 건데 네. 방향지시 등 레버가 이렇게 운전대를 쥐고 네. 이거 손가락을 뻗어서 위아래로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좀 멀어요. Q60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 손가락 막 되게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 이거 형 Q50 때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멀다. 근데 어차피 이 모듈 다 똑같으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 한국 사람 짧은 한국인한테는 조금 짧은 우리라 해야 되나? 손가락 끝에 걸려요 거의. 짧은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하네요. 그렇죠. 이 네. 안전벨트가 네. 목에 쓸리나요 혹시? 저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카라가 있는 거를 입어가지고 안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나처럼 그냥 여름에 면티 네. 입었을 때는 안전벨트가 여기 목을 이렇게 네. 자꾸 쓸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슬리거든.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거를 좀 안전벨트 높이를 조절할까 하고 보면 없죠.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나는 네. 이게 왜 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제가 또 목 답답한 옷을 원래 못 입어요.
거기다 대고 안전벨트가 자꾸 목을 이렇게 쓰니까 네. 거슬리는 거죠. 급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강한 횡지가 걸리잖아요. 네. 안전벨트가 확 낚아채지거든요. 아, 이게 조여주죠, 안전벨트. 몸을 이렇게 꽉 의자에 붙여버리는데 이게 네. 상당히 세요. 그래서 아파. 이게 어떤 차가 또 그랬더라? 볼보? 그죠? 볼보 같은 Q50도 경우에도 그랬고. 네, Q50도 그랬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정해서 이거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나 찾아봤는데 아니면 끄거나. 네, 일단은 여기는 메뉴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조이면 안 풀러져요. 맞아요. 안전벨트를 한번 살짝 풀었다가 다시 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단점이 없었어요. 네, 저는 인피니티 Q60과 함께한 시간 참 즐거웠는데요. Q60의 전체적인 주행 질감을 정리하자면 하드코어한 스포츠카는 아니고 분명 GT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느긋함보다는 빠릿함을 더 챙긴 그런 GT카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속도로를 편안하게 가다가도 갑자기 와인딩을 만났을 때 자신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쁜 GT카라는 거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